공공재와 선호시연의 문제. 순수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갖는다. 우리가 경합성이라고 하면요, 경합성은 이제 누군가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들어가서 소비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성격을 말합니다. 순수 공공재는 경합성도 갖지 않고 이제 배제성도 갖지 않습니다. 둘 다 갖지 않는 재화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수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순수 공공재는 이제 배제 불가능성을 갖지만 이제 경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됩니다. 2번, 부분균형 분석에서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 달성을 위해서 개인의 수요 곡선에 수직합한 가수요 곡선과 기업의 공급 곡선을 수직합한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의 교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보현의 조건이라고 해요.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보현의 조건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낼 수 있는 금액과 또 B가 낼 수 있는 금액 등등을 모두 합쳐서 요 시그마 마지널 베네핏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거를 위쪽으로 합치죠. 위쪽으로 이제 합치지, 한 명만 합쳐야 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한 명만 합치고, 두 사람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가수요 함수를 꺼내야 된다고 해요. 가수요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가수요 곡선을 꺼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수요 곡선을 꺼내고 나서 이제 그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급 곡선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존재하는 교점에서 최적 공공재 수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맞아요. 개인의 수요 곡선에 수직합한 가수요 곡선까지는 괜찮은데요. 기업의 공급 곡선을 수직합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기업들은 만드는 게 공공재건 공공재가 아니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공급 곡선은 그냥 앞쪽에서 우리가 초반에 배우셨던 가장 평범한 형태의 오른쪽으로 수평합한 거 있죠? 예,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S곡선은 이게 수평합한 거지 절대 수직합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고요. 세 번째, 공공재와 사적재가 공존하는 일반균형 분석에서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한계 대체율의 합과 생산의 한계 전환율이 일치해야 하며 이를 사무엘슨 조건이라고 합니다. 깊게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수식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데요. 이제 MRS라는 개념이 있죠. MRS는 한계 대체율인데 공공재를 G로 놓고 사적재를 X로 놓는다면은 A가 생각하는 거, B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이제 MRT까지 모조리 일치하게 되는 거 있었죠. 이거는 그 둘 다 사적재일 때만 가능한 일이었고요. 이 공공재의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따라서 사실 보현의 조건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이 보현의 조건의 분모에 사적재를 일일이 모조리 다 집어넣어도 수식은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수업 때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뭐 어떤 방식이 되었건 이 사무엘슨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네 번째, 공공재가 비경합성을 갖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자의 존재는 최적 공공재 산출량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무임승차자라는 개념 자체는요, 이게 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설치가 되었는데 나는 돈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냈다고 해서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이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비경합성이라는 게 물론 공공재의 기본 성격이긴 하지만 무임승차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배제 불가능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장에서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번째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